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닷 프로덕트 즉 12.3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디렉션 앵글하고 디렉션 코사인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프로젝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벡터 프로젝션을 어떻게 구할지 그리고 스칼라 컴포넌트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 살펴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디렉션 앵글하고 디렉션 코사인이 뭐냐면, 디렉션 앵글은 논제로 벡터에 대한 디렉션 앵글은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를 말하는데 인터벌은 0과 파이 사이고요. 뭐냐면은 V하고 만드는 게 뭐냐면 X축의 양의 방향, 파지티브 X, 파지티브 Y, 그리고 파지티브 G, X, Y, G의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앵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냐면, 그리고 그 앵글에 대한 코사인 값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디렉션 앵글에 대한 이 코사인 값을 뭐라고 하냐면 디렉셔널 코사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V에 대한. 자, 이걸 이제 그림을 한번 보고 살펴보죠.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벡터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 레드 라인에 V 벡터가 있으면 각각의 양의 축, X축 양의 방향, Y축 양의 방향, Z축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U 벡터하고 이루는 각이 여기 앵글이 되겠죠. 그리고 Y 벡터하고 Y축의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각이 이제 베타가 되는 거고, G하고 이루는 각이 이제 감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벡터 사이에 양의 축을 하나의 벡터라고 보면 두 벡터 사이에 이루는 앵글이니까 0하고 파이 사이로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알파, 베타, 감마가 이제 디렉션 앵글이고, 이제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이 디렉션 코사인이다. 즉, 뭐 방향수 또는 뭐 방향각 또는 뭐 방향 코사인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디렉션 앵글 알파, 베타, 감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각각의 코사인 값의 이제 제곱값을 다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쓰는 것보다 여기 쓰는 게 낫겠네요.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의 코사인 제곱 감마가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한번 여기서 살펴보죠. 그럼 사이에 이루는 앵글이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축의 즉 V라는 벡터를 V1, V2, V3라고 썼으면 요 V1, V1은 뭐냐면 즉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값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은 결국은 V 크기의 코사인 알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V2도 V 벡터 크기의 코사인 베타가 될 거고요. V3도 V 벡터 크기의 코사인 감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V라는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V 벡터 크기의 코사인 알파, V 벡터 크기의 코사인 베타, V 벡터 크기의 코사인 감마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스칼라 양인 V를 앞으로 뽑아내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해서 보면 V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양변의 크기를 구해주면 V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V 크기의 제곱의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V 크기의 제곱의 코사인 베타 제곱, V의 크기의 제곱의 코사인 감마의 제곱.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양변의 V 벡터가 0벡터가 아니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논제로 벡터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크기를 나눠주면 이렇게 쓰죠.
양변에 나눠주면 1이 될 거고, 여기는 루트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의 코사인 제곱 감마가 될 거고요. 그러므로 이제 위의 식이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방향 코사인, 디렉션 코사인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3, 4, 5 벡터에 대한 디렉션 앵글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앵글은 뭐 코사인 값 구해서 인버스를 취해주면 되니까 디렉션 앵글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V 벡터에 대한 크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크기에다가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한 개 x1 v1인 즉 3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V의 크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크기는 결국은 9 더하기 16 더하기 25가 되어서 루트 50이니까 5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코사인 알파는 5 루트 2분의 3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코사인 크기에다가 코사인 베타는 4가 될 거고, 이거로부터 코사인 베타 값은 5 루트 2분의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의 크기의 코사인 감마는 5가 되는데, 그럼 코사인 감마 값은 5 루트 2분의 5가 되겠죠. 즉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뭐 각들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코사인 값들은. 그럼 이거의 역수 값을 아크 코사인을 구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5 루트 2분의 3, 두 번째는 5 루트 2분의 4, 세 번째는 5 루트 5분의 2, 5분의 5니까 루트 2분의 1이겠네요. 자, 뭐 유리화를 시켜주면 되겠죠. 여기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는 유리화 시켜주면 10분의 3 루트 2가 될 거고요. 이거는 5분의 2 루트 2가 될 거고요. 이거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10분의 3, 5분의 2, 2분의 1. 10분의 3, 5분의 2,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각들에 대해서 이 아크 코사인을 취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계산기가 역할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디렉션 앵글 그리고 또는 디렉션 코사인의 값은 얼마인지 뭐 이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부분으로서 그럼 이런 이너 프로덕트 즉 닷 프로덕트 또는 스칼라 프로덕트가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어떤 이제 물체를 움직이기 위한 힘이 F가 가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디로? 디스플레이먼트, 그 변이가 이제 이 정도 PQ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이 물체를 움직이기 위한 힘 F가 이제 어떤 이제 some other direction, 같은 방향에 물체가 움직이는 정확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해진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P라는 점이 있고요. Q라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여기 P점에서부터 Q점까지 이동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힘을 가하는데 여기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힘을 가하는데 힘은 여기 같은 방향으로 이 평행하게 쭉 당기는 게 아니라 힘은 F의 힘 방향은 전혀 다른 데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포스가. 그러면 이 힘이 온전히 여기에 다 전달되는 게 아니라 프로젝션을 시킨 것만큼만 힘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벡터 프로젝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정사각 내린 요 힘만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동 거리는 P점에서 시작해서 Q점까지 이동되는 거리니까 이 D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겠죠. 변이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일은 이제 수행되어지는데 V의 컴포넌트만큼 어느 방향으로? D 방향으로. PQ 방향이 이 방향으로
D의 디렉션 방향으로 F의 컴포넌트만큼이 실질적으로 물체를 움직이는데 가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F의 D 방향으로의 스칼라 컴포넌트 이 양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나요? D의 디스플레이먼트의 길이, 크기를 곱해주면 결국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되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다니는 줄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컴포넌트는 F를 이제 그 사이 앵글로 처리를 하겠죠. 여기 앵글이 세타면 F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뒷부분은 디스플레이스먼트니까 이제 변이가 될 거고, 그걸 크기가 되니까 D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F의 크기, D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니까 총 FD의 F.D가 되겠죠. 자, 그림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보면은 여기 물체에 P점이 있고 Q점. 그래서 여기 벡터가 D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 위에 어떤 물체가 있으니까 어떤 힘이 다른 방향으로 F가 작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S라고 보면 PS 벡터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프로젝션 D 방향으로 뭘? F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럼 그게 PS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의 힘이 여기에 작용이 될 거고, 거리는 D가 될 거, D의 크기가 될 거니까, 결국은 프로젝션의 크기에다가 D의 크기를 곱한 게 1이 되겠죠. 그런데 프로젝션의 크기는 결국 뭐의 크기하고 같냐면, 이거는 컴포넌트의 크기하고 같겠죠. 그리고 뒤에 거는 D가 될 거고요. 뭐 어찌됐든 뭐 컴포넌트든 프로젝션이든 여기에 크기는 F에다가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여기 앵글이 세타일 때. 그리고 D의 크기가 곱해지는 거라서 결국은 F하고 D라는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의 이너 프로덕트 값이 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 force하고 D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변이하고 있으면 그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 값이 일을 한 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보죠. 우선 힘이 40N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는 3m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루는 앵글이 60도라고 했습니다. PQ가 있을 거고, 여기 힘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작용이 될 건데 프로젝션 어떤 작동이 될 거고요. 여기에 크기가 뭐냐면 40N이 된다는 겁니다. PQ의 크기가 D의 크기인데 이거는 3이 되는 거고, 여기 앵글이 지금 60도, 즉 3분의 2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3분의 1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변이하고 힘이 있지만은 웍은 힘의 양하고 변이의 크기로 다루어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크기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F의 크기는 40이었으니까 40에 코사인 방향으로 가는 게 힘이었죠. 온전히 전달되는 힘일 거고, PQ 방향으로. 그러면 얼마만큼 힘이 이만큼 작용됐을 거고, 얼마만큼 거리가 3만큼 되는 거니까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석이 되는 거는 40은 F의 크기인 거고, 이거 3은 D의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크기인 거고, 이건 사이 앵글이니까 결국은 F.D가 될 거고, 여기서는 컴포넌트 폼 형태로 주어지지 않고 크기 형태로 주었으니까 F.D인데, F의 크기는 40N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D의 변이의 크기는 3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타는 60도니까 코사인 6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40에 2분의 1을 곱하면 20이 될 거고, 3을 곱하면 60이 되겠네요. 60줄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줄의 단위는 그러면 여기서는 n의 미터의
정도로 되겠죠. 여기 앵글은 뭐 다뤄지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0줄만큼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의 양이 60줄이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